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혜용입니다. 2019년 업그레이드 상담 스킬. 고객이 궁금해하는 FAQ 백선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개, 13개 정도의 우리 아이템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FP님들 영상 보시고 콘텐츠 보시면서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 생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우리 FP님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저희 FP 클라우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주택화재 보험이고요. 13번째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입니다. 지금 뭐 시기가 겨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도 화재 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요 겨울에서 조금 풀려 나오면서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고 집을 비우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저희가 특정 보험에 관련된 아니면 재무 상담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붙여가지고 잘 접목을 해서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학습하고 연습해보자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첫 번째는 주택화재 보험은 정말 필요한가요? 물론 많은 고객분들이 뭐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참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수적인 것들은 가입을 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게 주택화재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은 뭐고요? 이게 진짜 저한테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들 고객들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주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P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나의 말에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고 영상화 시켜서 고객이 이게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접목을 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콘텐츠들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2번째 주제입니다. 주택화재 보험은 과연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들 대부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유형의,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주택이죠, 그죠? 거기에 또 대부분 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튼튼하게 지어졌고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요. 거기 또 단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중요한 거 우리가 재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보험 상품을 통해서 고객의 리스크를 해지해 줄 때 이게 고객들한테 과연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부각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정자산, 내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있는 돈보다는 내가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고정자산, 주택이다. 그래서 그 주택도 지켜야 될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고객들하고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 상품은요, 크게 보장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재물,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3자, 타인에 대해서 경제적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것. 이게 다 위험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그리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 이 세 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위험들이 발생해서 그냥 아무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두 번째가 그 위험이 발생하는 것과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요. 치명적 위험, 두 번째 중대한 위험, 세 번째는 일반 위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책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고객들에게 접목을 시켜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위험의 형태와 그걸 어떤 경제적 가치 손실을 연결시키니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 중요하구나라는 걸로 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요. 파산하는 위험입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 경제가 파산하는 거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파산하는 거죠. 두 번째, 중대한 위험은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위험. 그래서 차입 위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출이죠. 그죠? 세 번째는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치명적 위험이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경제나 아니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그 위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과 관련된 거, 저와 같은 이런 사람과 관련된 위험은 대부분 다 치명적인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장애나 고액 질병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가장이 아프거나 일찍 사망하거나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상쇄되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파산하게 되는 거죠.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엔 치료비가 없죠, 그죠?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일부 도와줄 텐데 시간이 장기화되면 결국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중대한 위험이고요. 우리가 아침에 막 출근하다가 여 사람하고 툭 부딪혔는데 안경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 거 일반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택화재 보험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하냐라는 건데요. 주택화재 보험은 보험료로 산출해보면 사실상 그렇게 보험료가 높지는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정도인데 내가 월 10,000원, 20,000원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진짜 소중한 자산, 이거 유일한 자산이라고 하는 집, 주택, 이걸 무엇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은 뭘까요? 화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그게 화재죠. 그렇죠?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 집을 지켜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는 고객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머릿속에는 최소한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게 주택이구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이 생겼을 때 이거 정도는 내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주택화재 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저렴한 보험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 20,0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게 만기에 100%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를 좀 일부 쌓는다고 하면 이자 개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 단점을 요약해 보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보험료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FP님들이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장점은요. 화재로부터 소중한 내 주택을 지키게 되는 거죠. 지진이나 붕괴, 최근에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죠? 또 보장이 되죠. 자, 최근에는요, 노후 급배수 시설에 대한 손해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나온 보험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15년, 20년 되면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옆집에서 옮겨부터 온, 누가 화재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옮겨부터 온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취약한 부분, 위크포인트로 한번 보면요. 화재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 있고요. 야, 이거 보험 상품인데 만기에 100%가 안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도 아닌데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저축 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임차인 경우에 니즈가 없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임차인 경우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화재보험 가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 뒤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임대차 계약이죠. 그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화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에도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품의 특징, 장점, 단점 꼭 연습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택화재보험 정말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요,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하시죠?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집을 짓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죠? 근데 셋째를 제외하고 첫째, 둘째는 늑대로부터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모양이나 아니면 짓는 방법들만 간단히 생각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집을 짓지를 못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셋째는요, 이렇게 지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단단하고 견고하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외부의 어떤 큰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튼튼하게 시간을 걸려서 지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벽돌로 만든 집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벽돌로 만든 집을 연상시키려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주택화재보험 필요한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와 벽돌로 만든 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죠. 고객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재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주택이죠. 그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렇듯이 아마도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고객님,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혹시 아세요? 뭐 동화 얘기라서 약간 좀 아기 같은 느낌이 드실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너무 잘 아는 것들로 접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두 형들은 늑대로부터 공격을 당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고객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것은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빨리 쉽게 그리고 모양만 생각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반문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막내인 셋째는 집을 어떻게 지었죠? 이것도 질문이죠. 그죠? 물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객에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끌어나간다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차근차근 지어 올렸죠. 그래서 두 형들이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집을 잃고 도망왔을 때 늑대를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거는요, 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A는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B, 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바로 화재일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진도 있겠지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못됐다 하더라도 그 화재로부터 나의 전 재산을 깡그리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집에 불이 나더라도, 내 집에 불이 나더라도 은행에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요. 그분들은 내가 재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은 고객님이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마무리 지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A는 B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째 주제입니다. 시설 소유자 배당 책임은 무엇이고 필요한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정한 사업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지어 놨습니다. 누구한테요? 불특정 다수, 타인,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정한 사업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제3자들에 비해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힘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보다 그 공간을 시설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럼에도 경제적인 약자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나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이 됐을 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인데 여기는 책임의 주체가 세 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다 책임을 지세요라는 겁니다. 자, 소유자는 건물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 사용하는 사람은요, 건물주일 수도 있겠으나 그 건물을 빌려서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럼 관리자는요, 위탁 관리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제 주체에게 모두 책임을 지시오라고 해놓은 게 바로 시설 소유, 사용 관리자, 배상 책임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사용 관리는 빼고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3자, 타인에 대한 잘못을 별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 의한 배상이라는 겁니다.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나 건물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선량한 타인 제3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으니 이 사람들, 제3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당신이 물어주세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는 경제 주체에게 책임을 지라라고 책임을 지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제3자에게 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표현해 놓은 것처럼 음식물 배상 책임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으니 물어주세요 하면 안 물어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좀 고의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물업자, 그러니까 음식업자한테 책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백화점에서 넘어진 고객을 보상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크잖아요. 거기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백화점에서 다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넘어졌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손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는 나만의 지원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위험해요. 나 공경에 처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지원군.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요. 진짜 낭떠러지에 청길 낭떠러지 절벽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원군이 보이지는 않지만요. 언제라도 내가 모르면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그죠?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당에서 손님이 넘어진 게 과연 식당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손님이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객님, 혹시 운전하다가 내가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과태료 딱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 열받죠. 그죠? 난 분명히 제속도로 간 것 같은데 과속딱지가 왔단 말이에요. 엄청 억울하죠. 그죠? 근데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백화점에서 고객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 백화점의 책임일까요? 고객의 책임일까요? 질문이죠. 그죠? 고객으로 하여금 뭔가 상상하게끔 해보는 겁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책임은 백화점에 묻게 됩니다. 자, 웃자는 얘기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객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게 잘못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제3자 손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고객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을 가입하는 것은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언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군을 두신 것과 같습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을 가입하는 것 A, 지원군을 두는 것 B.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식당과 같은 사업을 하다 보시면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로 고객에게 배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가 작으면 괜찮겠지만 그 손해가 큰 거라면 고객님이 물어주실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시기도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마련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정말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면 고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해주면 좋겠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은요, A는 B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막내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화재 보험 아기 돼지 삼형제 벽돌로 만든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주택화재 보험의 보장 내용은요, 저렴한 보험료로 개인의 유일한 재산을 보장할 수 있고 이자 개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인 주택이죠. 주택의 가장 큰 위험, 화재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주택을 담보로 한 화재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셋째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FP님들 많이 연습하셔가지고요, 고객분들과 상담하실 때 풍부한 상담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